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가 계속 아프고 체중이 점점 빠지고 기운은 없고 뼈마디가 욱신욱신 아픈 느낌. 병원에서는 위험이니 스트레스성이니 하며 넘겼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전이성 암이었던 사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대장암이 온몸에 퍼지고 있다는 신호들, 즉 대장암의 전이 증상에 대해 아주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3위에 해당할 정도로 흔하면서도 무서운 암입니다. 특히 전이가 시작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나 전이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50대 여성 어신은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요즘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숨이 차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암이 폐로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남성 환자는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척추 질환을 의심했지만 뼈 전이에 의한 통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처럼 대장암은 간, 폐, 복막, 림프절, 뼈 등 다양한 장기로 퍼질 수 있고 각각의 전이 부위에 따라 전혀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일반적인 통증이나 질병처럼 보여서 쉽게 간과되기 쉽다는 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장암이 전이될 때 나타나는 주요 신호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전이 부위는 간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약 5070%는 간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 전이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진다. 또 오른쪽 윗배 통증이나 묵직한 느낌이 계속된다. 피부나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 이런 증상들은 간염이나 간 기능 저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장암 수술 후거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간 전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전이 부위는 폐입니다. 폐로 전이될 경우 흔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이 계속되거나 피 섞인 가래가 나온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호흡할 때 통증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숨쉬기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감기나 폐렴 증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놓치기 쉬운데요. 특히 기침이 몇 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악화되는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전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복막입니다. 복막은 장기들이 들어있는 공간을 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 암이 전이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진다.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나타난다. 소화불량과 변비, 구토가 자주 반복된다. 배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복막 전이는 대장암 중에서도 예후가 안 좋은 쪽에 속합니다. 특히 복수가 심해지면 숨쉬기도 힘들고 먹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 체중이 급격히 줄고 배가 팽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통증이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장암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암이 전이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위가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곳으로 암세포가 가장 먼저 침투하기 쉬운 통로 중 하나예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진다. 감기처럼 미열이 계속되고 쉽게 피곤하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의 특정 부위가 자주 붓는다. 이러한 증상들은 꼭 대장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대장암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림프절 전이를 의심해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염증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은 뼈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뼈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로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대장암이 뼈로 전이되면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른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등, 허리, 골반, 다리 등 특정 부위가 깊게 욱신거린다. 밤에 더 아프고 자세를 바꿔도 낫지 않는다. 통증이 계속되면서 움직일 때 뼈가 약해진 느낌이 든다.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진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척추나 골반 뼈전이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미국 암학회는 대장암 환자의 약 10%에서 뼈전이가 발견되며 전이 후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드물지만 위험한 전이 부위, 바로 뇌입니다. 뇌전이는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구토,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진다. 이유 없이 손발이 떨리거나 마비된다. 성격 변화, 혼동, 기억력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뇌 MRI나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장암 사기 환자 중 폐 또는 간 전이가 있는 경우 뇌전이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받아야 이런 전이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 CEA를 통해 전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CT 폐, 간, 림프절 전이 확인. MRI 뇌, 복막, 척추 전이 확인의 유용. PET-CT 전신의 암세포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이 진단에 매우 효과적. PET-CT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수술 전의 전신 검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대장암의 전신전이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23년 네이처 리뷰즈 클리너컬 안칼러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이성 대장암 환자 중 조기 PET-CT 검사를 받은 그룹은 평균 생존율이 30%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이를 빠르게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 전략을 빨리 세운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액체생검이라는 신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DNA 조각을 분석해 조기에 암의 전이를 찾아내는 기술인데요.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일부 병원에서만 진행 중이지만 미래에는 정기검진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생각보다 대장암이 전이되는 범위가 넓고 증상도 다양한 게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끝나면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재발하거나 전이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에도 생활습관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검진입니다. 대한암학회 권고에 따르면 대장암 수술 후 3년간은 36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해야 하고 5년까지는 매년 CT나 대장 내시경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이성 대장암은 초기에 잡을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검진은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대장암은 식이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식이 매우 중요한 암이에요.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햄, 스팸 등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튀긴 음식, 트랜스지방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암세포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반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통곡물, 귀리, 잡곡밥, 생채소 등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등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발효식품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는 특히 대장에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발암물질의 장내 체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하루 25지 이상의 섬유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운동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대장암 생존자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재발률이 3040%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주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며 면역 기능까지 높여주는 만능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 상승, 면역세포 기능 저하, 염증 유발 등으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매일 잠깐이라도 명상, 호흡 훈련, 산책, 음악 듣기 등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완요법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커큐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일부 연구에서 암 재발 방지나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 보조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볼게요. 대장암의 전이를 막고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진은 필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주기적으로 체크. 2. 식단 관리 가공육 줄이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식품 늘리기. 3. 규칙적인 운동 걷기부터 시작해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 4. 스트레스 관리 마음 건강도 면역력의 일부. 5. 보완요법은 전문가와 상담 후 활용.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단지 의학적인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이겨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식사, 운동, 마음, 검사,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진짜 건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몸을 잘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증상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혹시나 하는 의심이 다행히로 바뀌는 순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